강릉에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8일 강릉 지역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삼척 29도 등 동해안과 영서 일부 지역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개청 2년을 맞았습니다. 제2청사는 영동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21일부터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작 할인율이나 홍보도 미비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기 산업 수출 실적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의료기기 수출액은 1조 200억 원 규모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에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8일 강릉 지역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삼척은 29도, 양양 28.1도 등 동해안 전역과 영서 일부 지역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대관령의 낮 최고 기온이 33.2도까지 오르며 역대 일 최고 기온 극값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북강릉이 36.7도, 정선이 37.9도로 각각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평창과 속초, 고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제2청사가 개청 2주년을 맞았습니다. 미래산업 발굴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영동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어 양식 시험 연구시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부에는 크기별 수조 수십 개가 설치됐고 각 수조는 순환여과 시스템과 연동돼 있습니다. 연어를 부화시켜 키운 뒤 다시 바닷물로 순치해 시장에 출하하는 단계까지 연어 양식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스마트 연어 연구원을 이른바 강원형 K연어 산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6월에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9월 정도 저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ICT 장비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 본부가 개청 2주년을 맞았습니다. 동해안 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동해3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동해 북평 제2일반 산업단지에는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가 들어서고 삼척 호산에는 수소 액화플랜트가 조성됩니다. 다음 달에는 강원도 글로벌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소 특화단지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기존에는 동해 삼척 시군하고 강원 테크노파크 도 개별적으로 하던 업무를 좀 하나로 묶어서 추진단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거고 2단계에서는 별도 사무국이 이제 신설이 될 겁니다. 멈춰섰던 강원도의 하늘길과 바닷길도 다시 열립니다. 파라타 항공은 이번 주 중대형 항공기 한 대를 들여온 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 증명을 받아 9월부터 양양 제주 정기 노선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또 속초항에서는 8월 중순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북방항로 국제선 카페리가 재운항에 들어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는 개청 2주년을 맞아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특화 발전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백과 삼척 지역 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습니다. 당장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제2청사로서 조직 규모와 기능, 역할 확대와 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제2청사를 영동과 강원 남부권 행정의 중심축으로 삼고 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시군과 좀 소통을 좀 강화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이외에 시군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또 정책을 좀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과제 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영동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가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상인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상인들의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 실효성 없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상지대 인근 커피 전문점. 매장 유리면에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 참여업소라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소개하는 그림의 입간판도 눈에 띕니다. 이곳 카페의 경우 원주 팡팡 세일 페스타를 위해서 가격 할인은 물론 신메뉴까지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꾸준한 상황입니다. 요거 세일 페스타 하면서 그래도 준비하신 게 그 커피 가격 내리고 그 컵빙수 하시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가격을 이제 부분별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모두 이곳 같지는 않습니다. 세일 페스타에는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와 통신 판매점까지 모두 89곳이 참여했습니다. 원주시 전체 사업체 4만 6천여 곳 가운데 0.2%도 안 되는 업체가 참여한 겁니다. 게다가 세일 페스타를 아는 손님도 거의 없고 할인율도 많으면 10% 또는 음료 제공 등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직 물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일부 업체의 경우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하는 행사를 할인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사가 아니라 다 하는 거죠. 누가 다 하더라. 상인들도 불만입니다. 원주시가 재정 지원 없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할인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다니까 그냥 동점 차원에 되는 거지.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뭘 10% 참석 10% 돈 누가 갖고 주라는 누가 줘야겠어. 요새 야채값도 막 오르고 막 그런데 누가 1,000원 갖고 주라는데 누가 줘야겠어.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기와 맞물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참여와 홍보 부족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그 상인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새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주시와 상인들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인폭을 2배로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인들은 물론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기 산업 수출 실적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의료기기 수출액은 1조 200억 원 규모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44%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국 실적은 20% 감소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을 제끼고 2등을 한 거고 1등 경기도하고는 인구에서 9배 차이가 납니다. 정말 두 동의 1위 경기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치다. 강원자치도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추가 지적에 나서는 등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성과를 강조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의료 복합단지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현장 간담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강원 의료기 수출 실적이 7억 4,720만 달러. 이게 1조 200억이랍니다. 1조 환산을 하면 드디어 1조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2위이고요. 전국 실적은 20%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44%가 올라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좀 경기 침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들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김에 첨복단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이거 좀 꼭 우리도 여기 선정되도록 우리 도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이었던가요? 그때 탈락된 게 그때 그렇게 좀 아쉬운 결과를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전국 2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못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지금 그 국정과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그 국정과제에도 이걸 담아서 좀 포함되도록 좀 하고 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으로 첨복단지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인지도 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인지도는 정부 개정 시행 전인 지난해 4월 61.5%에서 지난달 91.7%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같은 기간 21.2%에서 18.7%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쓰러진 외국인 선원이 해경의 긴급 구조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52톤급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7살 외국인 선원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고를 받고 해경 헬기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해경 구조대원과 119 구급대에 의해 강릉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겨진 응급환자는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군은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건설과 관련해 주민 편의가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와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해 교량화 설계 요청과 양방향 연결 통로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철도 건설로 인한 마을 간 단절을 피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2027년 개통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을 기존 2, 3주에서 최대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당초 이의 신청 처리에는 평균 2, 3주가 소요됐지만 최근 민원 증가에 따라 시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은 모두 7가지 유형에 따라 즉시 또는 3일 이내, 7일 이내로 나눠 처리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치양로 일부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일택지 입주에 따라 정체 현상이 심해진 가매기 사거리부터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700m 구간을 직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